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구의 피자생각 강정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 와인 수입사 뱅베의 정두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알더밥에서는요,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내추럴 와인 수입회사 뱅베의 정구현 팀장님을 모시고 내추럴 와인의 맛, 향기, 그리고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카페 알더밥 개설했습니다. 가족분들 네이버 카페 알더밥에 많이들 회원가입들 좀 해주시고요. 또 음식과 관련된 좋은 정보나 또 맛집 소개, 또 식재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알더밥 카페에 올려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정해서 제가 특허 받았죠. 위너크림 요새 네이버에서 시판 중입니다. 한 개에 한 18만 원 정도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장 많은, 가장 좋은 글 올려주신 가족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찢어진 테일러님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 네이버 또 쇼핑에 알더밥 사이트 개설했습니다. 수입과일, 오렌지, 레몬, 또 아보카도, 또 라임 등 수입과일들 현재 판매 중이고요. 또 앞으로 잼과 청, 주스,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 우리 네이버 쇼핑 알더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 번씩 주문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저희 방송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와인. 우리 그 강정구 대표님은 언제부터 와인 드셨어요? 와인이라고는 할 건 없고 첫 번째 이제 포도주를 먹었던 게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포도를 설탕에 절여요. 그러면 오래 두면 네네. 이게 술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게 달달하면서 맛있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걸 한번 굉장히 드럼통으로 돼 있는 거를 제가 봐서 1.5리터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땅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술을 못 마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술을 입에 놨는데. 저는 그 와인을 거의 처음 마셨던 게, 물론 예전에 아버님이 이제 마주왕 와인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 마주왕 와인 드시면 이제 남은 거 홀짝홀짝 이제 맛은 봤었고요. 2000년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일산에서 저는 항상 뭐 1차는 삼겹살 이런 거에 소주를 마시니까 소주를 마시고 우연히 일행하고 가다가 와인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들어가서 2차로 한잔 하자. 거길 들어가서 아마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화이트 와인을 시켰는데요. 이게 시원하니까 맥주처럼 쭉쭉 마셨어요. 쭉쭉 쫙쫙 완샷으로 막 그냥 맥주 마시듯이. 근데 그 다음날 진료를 하는데 정말로 오후까지 술이 안 깨요. 제가 원래 숙취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머리도 아픈 게 술이 안 깨.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내가 싸구려 와인을 마셔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후에 1차를 또 소주를 한 2병 마시고 그 집을 또 갔어. 그래서 지난번 거 말고 조금 좋은 걸로 한번 주문을 해가지고 또 마셨어요. 응? 2차로 맥주 마시듯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엄청난 숙취에 거의 뭐 점심시간 후까지도 술이 안 깨가지고 환자 보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일산에 저희 건물에 같이 근무하시던 이 외과 선생님이 와인에 대해서 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와인이 나하고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와인만 마시면 이렇게 그 숙취가 심하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안 원장님, 와인은요 드시려면 처음부터 와인으로 시작해서 와인으로 끝내셔야지 중간에 그렇게 뭐 소맥 먹고 폭탄주 맞으시듯이 섞어 드시면 누구나 다 싼 와인이나 비싼 와인이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2번이나 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와인을 섞지 않고 이렇게 살짝 마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재미 들린 거는 우리 국가대표 소믈리에 김혁 교수님이 저희 알더밥에서 와인을 소개해 주면서 와인 재밌다. 그리고 제가 그 한의사들 와인 동호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와인을 마셔서 불과 뭐 와인에 대해서 좀 입문한 지는 저는 한 6, 7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편에 우리 정구현 팀장님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와인 좋아하셨고 와인에 관심이 있으셨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와인 동아리도 만드셨고 그죠?
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생각나는 것 같고요. 우리 전편에서 컨벤셔널 와인과 내추럴 와인의 구분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 네. 주셨는데요. 자, 이번 편에서는 첫 번째 주제가 이거네요. 내추럴 와인과 컨벤셔널 와인의 맛과 향의 차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와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와인 마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와인은 뭐 예를 들어 그 라즈베리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가 우리가 잘 아는 복분자예요, 사실. 복분자랑 비슷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 과일을 와작와작 씹어 먹는 그 향이 나는 게 아니라 보통 조리된 과일의 향이 나요. 과일 잼 그렇죠. 같은 향이나 뭐 이런 향들이 나는데 내추럴 와인에서의 과일 향은 정말 그 과일의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들이 다 되게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과일을 딱 따서 예. 냄새 맡았을 때 네. 그런 느낌. 예,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맛에서는 보통 산도가 더 높아요. 더 신맛이 셉니다. 근데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좋은 식초를 뿌리면은 되게 상큼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서 되게 음식이 많이 맛있어지고 땡깁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재 전 세계 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중에서 내추럴 와인 안 쓰는 곳이 정말 드물 정도로 셰프들이 좋아하는 와인이 내추럴 와인이에요. 셰프들이 좋아하는 게 예. 내추럴 와인이다. 그리고 내추럴 와인 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지금 요 와인처럼 이렇게 밑에 뭐가 이렇게 뜨고 가라앉잖아요. 이게 효모예요. 이 병 속에 효모가 다 살아 있는데 그게 이렇게나 많느냐 아니면은 이 정도로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균이 살아 있느냐 그 차이인데. 이거 좀 보여드리죠. 네네. 효모가 이렇게 있는 뿌연 이런 타입의 와인들은 특히 효모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이 돼서 감칠맛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탄산이 있는 거라 흔드시면 안 됩니다. 흔드시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이 감칠맛이 세져서 되게 자연스럽게 조미료를 친 것 같은 그런 감칠맛이 음식에서 나요. 그래서 음식하고 먹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이게 막걸리 가라앉듯이 예 그런 딱 겁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게 효모, 살아있는 네, 효모다. 네. 효모. 그러니까 이렇게 맑게 만드는 타입은 조금 가라앉은 거를 이렇게 따라내서 병입을 한 거고 컨벤셔널 와인에서는 이걸 필터로 다 걸러버려요. 근데 내추럴 와인 하는 사람들은 필터에 걸러서 효모랑 포도의 성분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맛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자연주의를 네. 추구하는 네. 분들이네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가 비싼 컨벤셔널 와인들은 대부분이 다 오크통, 나무통에서 숙성을 하고 그렇죠. 나무 맛이 되게 세요. 심지어 어떤 거는 위스키 같이 느껴질 정도로 나무 맛이 오크향, 세요. 오크향. 예. 근데 내추럴 와인에서는 나무 맛이 와인에 배는 것도 페이크라고 생각해요. 포도가 아닌 것의 맛이 나면 안 돼요. 오, 생각해보니까 예. 그렇네요. 그래서 오크통을 써도 아주 오래된 오크통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큰 오크통을 써서 나무의 맛이 와인에 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쓰고 떫은 이런 맛도 나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포도 껍질이나 포도 가지에서 와야 돼요. 모든 맛이 포도에서 와야 되는 게 내추럴 와인의 특징.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에 집중하네요. 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의 장인들은 내가 와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의 얘기를 잘 하지 않고요. 내가 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와 이 밭이 얼마나 오래된 밭이고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 밭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나무가 엄청 향이 진해요. 이게 포도나무 자체가요? 네. 그 모든 나무, 사과나무도 그렇고 이 화덕 피자에 그 나무를 떼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사과나무 많이 떼는. 아, 맞아요. 그렇죠. 나 바베큐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러면 향이 이렇게 음식이 배요. 이게 자체가 훈제나면서 훈연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내추럴 와인은 잡내. 포도의 향에 네. 집중하기 위해서 네. 오크통도 네. 예를 들어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오크통이면 그 오크의 네, 향이 나무 향이 강하니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네. 오래된 오크통을 네.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주 큰 아주 오크통을 큰 써요. 거. 그러면 건널비가 줄어들어서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내추럴 와인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요새 말로 표현하면 오타쿠 그러니까 다 장인들이죠. 네. 장인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예를 들어
슈퍼에서 사는 대량 생산한 된장은 상온에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살균도 안에 있는 전통 된장은 독에서 공기만 잘 통하면은 상온에 둬도 썩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살균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게 더 오래가고 잘 버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균들이 다 살아있는 발효물이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하거든요. 젓갈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짜기에 소금 넣어가지고 자연 발효한 젓갈들은 젓갈독 상온에 넣어도 절대 안 썩어요. 근데 슈퍼에서 파는 젓갈들은 다 살균한 거니까 그냥 상온에 열어놓으면 다 썩잖아요. 치즈도 마찬가지고요. 치즈도 자연 치즈는 몇 년씩 더 추가 숙성을 할 수 있지만 공장에서 만들고 살균한 건 상온에 놓으면 금방 곰팡이가 피죠. 마찬가지로 내추럴 와인은 자연적인 거니까 오래 숙성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추럴 와인들이 숙성이 더 잘 됩니다. 오래 더 잘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첫 번째 방송 끝내고 쉬는 시간에 제가 일부러 오늘 방송하시는 분들께 한 달 전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4월 3일인데 3월 8일 날 오픈한 와인을 우리가 같이 맛을 봤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와인 오픈하고 다음 날만 돼도 사실은 맛이 변해서 못 먹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 완벽하게 100%의 상태는 아니지만 한 달이나 됐는데도 와인으로서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좀 괜찮았어요. 예. 오히려 좀 깔끔하고 향도 저는 네. 처음 느껴보는 향이고 맛도 네. 그래서 레드 와인하고는 좀 네, 그래서 일부러 완전히 똑같은 와인을 오늘 3병도 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어디서 나온 와인이에요? 프랑스의 론 지역에서 나오는 프랑스의 론 지역에서 와인이고요. 나오는 내추럴 와인. 네, 마젤 할아버지가 만드는 와인인데 마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론 지역의 내추럴 와인을 퍼뜨린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론 지역에 프랑스 론 네. 지역에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만드신 내추럴 와인. 네. 요거는 색깔이 지금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오픈한 겁니다. 향이 굉장히 좋죠. 진하죠 이거는. 이런 향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네. 아주 독특한데. 그리고 내추럴 와인은 뭐 향이 무슨 향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와인 엘리트들 소믈리에들은 이 와인은 무슨 향이 나고 무슨 향이 나고 그런 걸 말해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걸 못 말하니까 쭈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흙향이 난다든지 미네랄리티 한다든지 뭐 무슨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팀이 쫙 나오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음식이 정말 아, 지금 쫙 나오네. 자연스러운 산미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추럴 와인에서는 이게 맛있냐 맛없냐 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이야기하지 이 향을 나눠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반 와인, 컨벤셔널 와인에서 결점으로 생각하는 향들도 그런 게 나서 나이가 기분이 좋으면 얜 좋은 와인이에요. 아주 개념이 굉장히 상반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장인이 만든 된장이나 청국장은 사실은 그 구린내라는 향이 나는데 그 향이 오히려 우리 몇 번 먹어본 사람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썩은 향과 제대로 발효가 돼서 뜬 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와인에서도 자연히 효모로 했으면 효모에서 나오는 살짝 그 누룩향 같은 그 향이 나야 와인이지 그래야 술이지 왜 그게 결점이냐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와인의 맛으로 꼰대질을 속칭으로 하는 그런 꼰대질이 필요 없이 얘는 나한테 맛있으니까 얘는 좋은 와인이야. 그냥 이거 와인이야. 네. 응? 그쵸? 그냥 와인이야. 그리고 이 와인에 대해서 뭐 그런 맛이나 향이나 그런 걸 나눠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만든 사람이 마젤이라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 만든 장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와인, 특히 레드 와인 하면 포도의 종류들에 대해서 와인 드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까베르네 쇼비뇽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레드 와인을 만드는 그 포도 종류들이 있고 포도 종류에 따라서 또 맛과 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렇죠. 이 내추럴 와인, 레드 와인은 어때요? 포도 종류들? 다 그 지역의 포도들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 컨벤셔널 와인하고 비슷해요. 포도 종류들은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내추럴 와인에서는 컨벤셔널 와인에서 상업성이 없다고 해서 버려뒀던 그 지역의 고대 품종들을 굉장히 많이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다양성, 자연에 가까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고대 품종으로 만들어졌던 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대 품종들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그 고대 품종들에 제일 잘 어울리는 타입의 와인을 만들려고 또 노력도 되게 많이 합니다. 계량이 아니고 네, 복원이네요. 예. 그래서 심지어 문헌에만 있고 다들 모르던 그런 품종들을 복원해서 정말 최고급 와인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내추럴 와인에 대한 스토리들도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아유, 그럼요. 대단합니다. 자, 우리 그 두 번째 주제인데요. 내추럴 와인에만 있는 네. 특이한 타입의 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전편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네. 오렌지 와인이 있고요. 또 이게 팻낫? 네. 이건 어떤 뭔가요? 오늘 두 번째 테이스팅할 이 와인이 펜낫인데 예. 펜낫은 그 빼띠양 나띠레의 준말입니다. 이게 불어로 자연스러운 탄산 거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 생산자 중에 샴페인 생산자도 있어요. 네. 되게 좋은 샴페인들이 내추럴 방식으로 나오는데 네. 이 펜낫이라고 하는 스파클링은 내추럴에만 있는 스파클링 방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컨벤셔널 와인을 만들고 나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드는데 네. 와인이 발효가 되다가 당분이 아직 조금 남아있을 때 그때 병에다가 넣고 위에 크라운 캡, 이 맥주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약간의 당분이 병 속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딱 맥주 정도의 탄산이 병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스파클링 와인은 맥주보다 탄산이 세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딱 맥주 정도의 탄산이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발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뿌연 이런 게 다 효모입니다. 이 효모에 의해서 얘가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효모와 함께 숙성이 되니까 이 효모의 맛이 녹아서 소위 말하는 이스트 향, 갓 구운 빵향, 브리오슈 향, 버터 향 이런 향들이 녹고 그리고 이 효모의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녹거든요. 네.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음식하고 먹든지 간에 감칠맛 때문에 음식 맛이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펜낫이라는 스파클링 와인은 내추럴 와인에만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색깔도 아주 특이한데. 이게 비싼가요? 예, 이 코스타질라라고 하는데 이 와이너리가 이 펜낫의 세계 최고 와이너리 중 하나예요. 그거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탈리아입니다. 아, 이태리. 네. 이탈리아의 프로세코라고 되게 유명한 그 지역 이름이자 품종 이름이자 와인 타입이 있는데 예, 들어봤어요. 프로세코. 프로세코로 만드는 펜낫이고 그리고 얘는 오렌지 와인으로 원액을 만든 다음에 걔의 잔당이 살짝 남아있을 때 펜낫을 만들어서 색이 오렌지색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추럴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진짜 독특한 와인으로 같이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복숭아 가져왔습니다. 백세주 색깔이에요? 그렇죠. 색은. 표현이 너무 좋았나? 네, 그래서 탄산도 샴페인 같은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맥주 정도 탄산이고요. 거품 나오는 느낌도 약간 맥주 같죠. 그렇네요. 맥주 네. 같은 거품이 나오는데. 막 호가든 같은 거 밑에 효모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서 마시듯이 그렇죠. 그런 정도의 효모가 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원액이 오렌지 와인이기 때문에 사실 타닌이나 이런 쌉쌀한 맛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좀 독특한 타입이에요. 네. 아유, 저희 네. 건배 좀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강정호 대표님? 굉장히 독특하죠. 반은 네. 그 페리에라든지 이런 맛이 조금 3분의 1 정도 네네네네. 딱 올라오고 미네랄 워터 같은 그런 깔끔한 느낌이죠. 그리고 반은? 향은 이제 포도 향이 좀 네. 와인 향고 3분의 1 정도 나오고 아직 3분의 1은 못 찾겠어요. 지금 무슨 향인지. 맛있네요. 뒤가 특히 감칠맛이 있어서 이건 사실 음식하고 같이 먹어보면 느낌이 확 와요. 이건 샴페인하고는 완전 틀린 맛이에요. 그럼요. 이건 샴페인하고는 완전히 아닌 것 같고 포도주는 맞는데 여기에 이제 페리의 향, 스파클링 그런 쪽으로 향이 딱 레몬 향 같은 향들도 있고 레몬 향. 네, 스파클링도 딱 그 스파클링 워터 정도의 그런 느낌의 스파클링이죠.
저는 그 맨 끝에 그 감칠맛 네. 느껴져요. 맨 네. 마지막에. 네네. 여기에 사과 식초 같은 거 한두 방울 떨어뜨린 느낌 이런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요. 아, 네네네. 식초 같은 사과 네. 식초 같은 그런 사실 사과 향 자체도 되게 많이 나요. 네. 아무리 사과. 그러니까요. 아 이거 아주 특이한데. 네. 오렌지 와인 또 펜낫 네. 이태리. 이런 거를 연어나 그 생선 들어가 있는 샐러드류, 뭐 문어 샐러드 이런 거랑 먹으면 아주 쓰러지죠. 와인을 먹기 위해서 안주가 필요한 거네요, 이거는. 그럼요. 이게 요리 그래서 셰프들이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내추럴 와인이. 소믈리에보다 셰프가 더 좋아하는. 셰프들이 좋아한다. 네. 그리고 일반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중에도 이렇게 효모를 띄워서 막걸리처럼 뿌옇게 만드는 타입도 있고 맑은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이 나옵니다. 와, 유럽 사람들 왜 식탁에 그냥 와인부터 쫙 깔아놓고 먼저 먹고 있는데 음식도 안 나오고 이유를 알겠어. 오늘 알겠네 진짜. 요거 오렌지 와인 펜낫 네. 이태리가 원산지고요. 아주 특이한 와인 저희가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따를 때는 거의 맥주와 비슷한 정도의 네. 거품, 그죠? 그리고 색깔도 아주 특이하고 향도 여러 가지 향에 네. 맨 마지막에는 저 혀 안에서 감칠맛 느껴지고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내추럴 와인이 우리가 이제 그 레드 와인, 네. 그죠? 우리 그 프랑스의 론 지방의 네. 마젤 할아버지가 만드셨던 이 내추럴 와인의 교장 선생님, 네. 그 레드 와인 맛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이 오렌지 와인, 네. 펜낫, 오렌지 와인 원액으로 만든 펜낫입니다. 오렌지 와인.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당연히 화이트 와인도 네. 있을 테고요. 로제도 당연히 그죠? 있고요. 자, 하나하나씩 이제 잠깐 특징들을 한번 좀 네.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내추럴 방식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은 네. 우리 컨벤셔널 화이트 와인과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훨씬 더 깨끗하고 산도가 높으면서 과일 향이 정말 생 과일을 와작와작 씹어 먹을 때 과즙 같은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내추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와인 좋아한다는 분들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한 4대1, 5대1 이렇게 마시잖아요. 레드를 훨씬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내추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드 화이트 비율이 1대1이거나 화이트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화이트가 정말 깔끔해요. 깔끔하다. 네. 화이트.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그 레드 와인. 그리고 제가 그 이 마젤 할아버지가 만드신 레드 와인을 좀 이렇게 마셔보니까 탄닌 느낌은 좀 덜하면서 이렇게 좀 엷으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고 여러 가지 그 참 와인 초보자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느낌들이 느껴지던데. 컨벤셔널 와인들에서는 와인 향들이 하나하나 분간하기 쉽게 톡톡톡톡 나오니까 그걸 찝어서 말하기가 사실 쉬운데 내추럴 와인에서는 이게 다 섞여서 하나가 된 향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나눠서 말하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어떤 음식이든 간에 향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요. 저는 내추럴 와인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그동안 이제 컨벤셔널 와인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프로 정신이 있다. 이 맛의 프로. 뭔가 잡내가 없으면서도 간단하면서도 풍미가 좀 있다라는 느낄 정도로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는 와 이거는 위에 이제 거품이 쫙 하면 그만큼 신선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크레마 같은 게 쫙 나오면서 지금은 없지만 구미도 당기고 굉장히 품격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은 오렌지 와인은 탄산이 없는 타입의 굉장히 레드 와인처럼 진한 화이트가 나오는데 얘는 오렌지 와인 원액으로 스파클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렇게 정도면 독특하죠. 육류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요. 이런 거는 뭐 가래지 뭐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럼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추럴 와인의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궁합하고 다른 궁합들이 다 가능합니다. 화이트 와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 탄산이 없는 진짜 오렌지 와인은 오렌지색이 나고 화이트 와인 향이 나지만 타닌이 있고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걔랑 고기랑 되게 잘 어울려요. 당연히 해산물하고도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마젤 할아버지의 이런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이지만 정말 깔끔하고 뒤도 산뜻하잖아요.
이런 거 그 문어 숙회 같은 거 올리브유 이렇게 묻힌 거 이런 거랑 안 어울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참치 같은 거 안 어울릴